시어스톡 안녕하세요. 헝가리 스토리 동유럽 여행작가 앤드류입니다. 2021년 6월 14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런던 G7 미팅 참석 후에 헝가리의 이웃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방문하였어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이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라고 부르죠. 130년 전에 대한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정상이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적이 없었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황제는 프란츠 요세프였고 대한제국의 황제는 고종 황제였습니다. 130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방문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여행 명소도 함께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행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건물들에서 회담과 만찬과 오찬을 했기 때문이죠. 과연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한국과 세계에 소개하고자 했던 회담 장소와 오찬 장소, 만찬 장소는 과연 어떤 곳들이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7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환영식 장소는 어떤 곳인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궁 안뜰 쪽입니다. 여기 주변에는 대통령궁과 황제 아파트먼트와 구왕궁이 있습니다. 황제 아파트먼트 외관 지붕에는 황제 왕관 모양도 있고요. 황제 아파트먼트에는 온갖 왕실 그릇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CC 컬렉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파트먼트에는 황제 부부 요제프 황제와 엘리자벳이 생활했던 일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와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황제 부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왕이면서 동시에 헝가리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왕후 엘리자벳은 헝가리를 사랑했고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헝가리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엘리자벳 왕후와 헝가리 외무장관 언드라슈가 애인 관계라는 설도 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귀들류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엘리자베스 왕후 궁이 있어요. 엘리자벳은 헝가리를 좋아해서 이곳 모든 하인들을 헝가리인들로 뽑았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에 여행 왔을 때 이곳 헝가리 엘리자벳 궁도 가보십시오. 오스트리아 구왕궁에는 합스부르크 왕관이 모셔 있고요. 빈소년 합창단이 창설되었던 왕실 예배당도 볼 수 있어요. 한국 대통령 환영식에 오스트리아 장교들의 사회를 받으며 걸어간 곳이 바로 이곳 황제 아파트먼트 구왕궁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안뜰입니다. 둘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곳 왕궁 마당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환영 사회를 받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 집무실 입구까지 이곳 마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어요. 모든 여행자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대통령 집무실 입구까지 걸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입구 바닥에는 7개 나라로 오스트리아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오피스라고 써 있습니다. 지붕에는 오스트리아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내려 있으면 출장 중이고 깃발이 올라 있으면 대통령이 근무 중인 것을 알려줍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퇴근하여 레지던스로 갑니다. 셋째, 기자회담에서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한국을 칭찬했다는데 그게 뭐죠? 첫 공동 기자회담은 신왕궁 비엔나 호프부르크 궁에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알렉산더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세바스티안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기자도 코로나 방역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월드 챔피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총리와 기자들을 통하여 한국이 월드 챔피언이라는 말이 오스트리아 전 국민에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대통령,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공동기자회견은 비엔나 호프부르크 신왕궁에서 했습니다. 신왕궁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합병 선언을 했던 발코니입니다. 이곳 발코니 위에서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강제 합병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인이에요. 오스트리아 나치당과 모의해서 합병을 한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독일 나치와 합병하여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패전국이 되고 오스트리아는 연합국 4개국의 분할 통치를 받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2년 전 오스트리아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80명을 초청하여서 과거 나치에 동참했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부부와 오스트리아 총리 부부가 오찬했던 쇤브룬궁은 어떤 곳인가요? 쇤브룬궁 축제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오스트리아 총리 부부가 환영 오찬식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마음을 먹고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홀은 과거 합스부르크 황제의 만찬이나 축제홀로 사용됐습니다. 그 쇤브룬궁 건축 양식이 로코코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부가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쇤브룬궁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레지던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쇤브룬은 아름다운 샘이란 뜻이죠. 마차시 황제가 이곳 숲에서 여름별장으로 맨 처음 지었는데 현재 황금색 건물 모습은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는 왕궁보다 이곳에서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가면 여황제의 황금 침대도 있고요. 유명한 그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를 알려면 그의 막내딸을 생각하면 막내딸은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아 앙투네트입니다. 쇤브룬궁은 오스트리아로 여행 오는 모든 사람들이 코스로 방문한 곳이기도 하고요. 오스트리아 왕실 문화와 오스트리아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6번째. 쇤브룬궁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나요? 쇤브룬궁에서 일어났던 가장 크고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 존 F 케네디와 소련 후르시초프의 회담입니다. 2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트리아는 연합국 4개국의 분할 통치를 받죠. 이 시대를 이념시대요 냉전시대라고 부르고요. 자유진영의 대표인 미국과 공산진영의 대표인 소련이 경쟁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념과 냉전시대 중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처음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한 곳이 바로 이 쇤브룬궁입니다. 그때가 1961년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이 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냉전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 대화의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이 회담이 있은 지 4년 후에 1965년 오스트리아는 드디어 독립이 되고 중립국이 됩니다. 중립국이 되자 유엔 기구들과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1989년 드디어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동구권 공산 국가들이 민주국가가 되고 동서독도 통일을 이루게 되죠. 유럽이 통일 대륙이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전쟁 없이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공산국가와 자유국가 사이에 냉전의 상징이었던 철의 장막을 가장 먼저 연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당시는 대한민국에도 통일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주변을 보세요. 러시아, 중국 너무나 가난해서 종이 호랑이였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통일을 방해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당시 통일이 안 됐을까요? 우리는 통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어떤 교훈과 뜻이 있겠죠. 미래에 우리가 정말 통일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이 되겠죠. 이념의 시대가 지난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겸손히 유럽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국제회담 이후로는 한 번도 쉔브른공에서 정상회담을 안 했는데 이번 오스트리아와 한국 회담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쉔브른공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로서는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서 정상 오찬을 했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스트리아도 코로나 방역 월드 챔피언이요, 높은 IT 기술을 가진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모차르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6살 때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연주를 했던 곳이죠.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왕제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 실내 촬영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프랑스 정권을 잡았을 때 프랑스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스부르크의 딸 마리 로이스를 나폴레옹과 결혼을 시키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될 때 나폴레옹 2세가 바로 이곳 쉔브른궁에서 생활하다가 17세에 병으로 죽습니다. 이곳 쉔브른궁을 구경할 때는 실내 왕실 문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정원을 구경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곳 정원에는 세계 최초 동물원과 식물원, 미르정원, 분수 등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산책하면서 올라가면 비엔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